두 번째로 여러분하고 이야기해야 될 건 금리 인하 기대감 발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시면 주가가 3,100을 가는 이 시기에도 앞으로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발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쑥 들어가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5월달,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관세 영향이 덜 하다라는 걸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트럼프가 100% 하겠다, 200% 관세 부과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평상시 수준에서 약간 더하는 수준으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관세가 트럼프가 말한 대로 부과되면 물가 인상이 크게 될 거라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안도감이 생겼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생기면 또 유가가 급등하면 모든 공산품의 가격이 오르죠. 맞나요? 여러분들이 석유를 연동돼서 석유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유가는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그럼 유가가 또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급등하면 야,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 인하는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굳이 그러한 상황들이 안 생기네, 휴전까지 되겠네 하니까 유가 상승 요인까지도 제거됩니다. 이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대표적인 매파, 이 매파는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비슷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매파와 비둘기파. 매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매 눈으로 돈 쓰는 걸 지켜보면서 돈 푸는 걸 막자는 사람이고, 비둘기는 평화주의자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돈 좀 풀어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파예요, 비둘기파예요? 비둘기죠. 돈 좀 풀어. 금리 인하되면 돈이 풀리니까요, 시장에. 자, 그러니까 비둘기파들은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는데 금리 인하를 그동안 못했던 건 뭐냐면 매파가 안 돼,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돼. 자, 지금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한다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 안 됐으니까 파월도 지금은 비둘기파가 아니라 매파죠. 근데 파월과 같은 매파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미셸 보먼 금융 담당 부의장이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컨퍼런스 연설에서 이르면 오는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FOMC,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FOMC 말하는 이겁니다.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뭐 할 거라고 합니까?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이 말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매파에서 뭘로 돌았으면, 비둘기파로 돌았으면 다수결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얘만 하는 게 아니라 매파 중에서도 강경 매파가 보만이라면 온건 매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 이 사람은 경제 방송에 자주 나옵니다. 좀 입이 좀 싸서 많이 떠듭니다. 얘도 20일 날 뭐라고 했냐면 CNBC 인터뷰에서, 경제방송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경제나 매일경제 같은 이런 방송인데 인터뷰에서 7월 FOMC에 의해서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매 두 마리가 뭘로 바뀐 거예요? 네, 성별 전환을 비둘기로 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7월은 금리 인하가 강하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7월에 금리 인하 된다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는 안 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의 조각조각의 사실들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의 뉴스 기사로 있는 게 아니고 요거 기사 하나, 요거 기사 하나, 요 기사 하나, 그리고 요 기사 하나, 총 4개의 기사를 저는 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7월에 금리 인하 되겠는데?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내피셜, 저희 라이프닥티 개인적인 7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자?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금리 인하 수혜주에 미리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이야기, 이거는 정리를 제대로 해놓으시면 평생 먹고 살 투자 아이디어가 되고 투자 지식이 됩니다. 금리는 항상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수혜주와 피해주가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수혜주는 한 번만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이 금리 인하 뉴스가 나올 때마다 미리 선점해 놓고 사놓으시면 엄청난 돈을 버는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뭐가 많이 풀리는 겁니까? 왜 돈이 풀리죠? 은행의 이자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걸 꺼려하죠.
자, 대출을 받는 걸 꺼린다. 이자가 자, 예를 들어 2%대 3%일 때 바로 얼마 전 2021년도 20년도 이때였죠. 이때 저금리 시대 때는 사람들이 너도 연끌을 해서 뭘 삽니까? 집을 사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집을 많이 사냐고요? 대출 이자가 2% 3%면 내가 예전에는 대출 이자 6%일 때는 1억 받을 때 6% 이자를 빌렸다 그러면 1년에 600을 냈는데 3%이면 내가 2억을 받아도 600을 1년만 내면 되니까 1억 받을 돈으로 2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유동성이 어떻게 됩니까? 1억 받을 애가 2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니 유동성이 2배로 늘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대출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상환의 부담이 조금 더 거부 반응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뭘 하냐면 대출에 너그러워지죠. 자, 그러면서 대출을 받는데 거부 반응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뭐 합니까? 소비도 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도 하는 거죠. 빚을 내서 투자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금리가 그래서 이제 인하가 되면 이제 이해되시죠? 시중에 뭐가 많이 풀린다? 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풀리든 소비를 하기 위해서 풀리든 돈은 풀리기 시작하죠. 그럼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빌려서 소비하는데도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없고 그걸로 투자할 때는 더더욱더 주저함이 없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생깁니다. 소비가 잘 되면 뭐가 됩니까? 경기가 살아나지고 그러면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 이런 쪽에 소비가 잘 돼서 매출이 느는 효과가 생기고 반대로 투자가 증가한다는 말은 갑자기 부동산 투자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해볼까라는 생각도 되고 그리고 집을 안 사고 전세나 월세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야, 이 정도 이자면 집 사는 게 낫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사는 집 아니더라도 야, 이 정도 이자면 나도 한 채 더 살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가 증가되고 자, 그러면 어디에?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그리고 주식 시장의 자금이 쏟아져 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 민간 업종의 실적이 개선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경기 민간 업종, 실적 개선이 되는 업종을 하나씩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은행 증권사는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는 왜 좋을까요? 네, 아주 단순합니다. 은행은 예대 마진을 먹고 살잖아요. 싼 예금이자 주고 비싼 대출이자를 받아서 그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은행이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고 돈을 많이 빌려가면 얘들은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러니 대출이 증가해서 이자 차익이 확대됩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가가 오르고 이러니까 지금 보세요. 3,000 오른다고 우리가 주식 공부할 때는 야, 한국 주식을 누가 하노 이럴 때 요즘은요. 와, 니 주식하고 있나? 자기들도 이제서 주식 계좌 트고 싶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증시의 유동성 증가로 거래대금이 확대되면 증권사는 앉아서 수수료 마진을 또 챙길 수 있죠. 자, 그리고 얘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증시가 주가가 올라가면 뭘 많이 쓰냐면 신용 미술을 많이 씁니다. 빌려서 투자해 볼까? 근데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준대. 미술을 또 해준대. 땡기게 해준대. 자, 그래서 근데 그 이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9.5%입니다. 미래세 기준으로 보면 9.5입니다. 근데 금리는 저금리인데 얘들은 9.5 이자를 받습니다. 그것도 뭘 담보로? 주식을 담보로. 그럼 떼일 염려도 없는데 앉아서 9.5% 이자를 챙길 수 있으니 증권사는 엄청나게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사실은 내 거는 거의 안 올랐는데 보면 삼성전자 이제 6만 원인데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죠. 은행 증권사가 다 끌어올린 겁니다. 다른 놈들 크게 변화 없는데 그쪽 업종에서 이미 시장은 제가 이 자료를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야, 아무것도 안 오르고 있는데 뭐 자꾸만 지수는 오르지? 은행 증권주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얘들의 실적이 미친 듯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기대감도 없는데 대한민국 지수는 이재명 대통령 효과로 미리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금리 인하까지 되면 이때부터는 조금 더 다른 세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은행 증권업종을 수혜주인데 사실 저는 은행 증권업종을 여러분께 지금까지도 추천 안 했고 앞으로도 추천 안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기업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맞는데 대한민국 은행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부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먼저 해놓은 주택담보대출이
근데 연체가 사상 최고를 달리고 있어서 글쎄요. 어떤 형태도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저는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그렇게까지 방치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걱정이 돼서 이쪽은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좋은 기업은 많으니까요. 그러나 저러나 은행 증권업종이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인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자 이제 눈치챘죠? 어디에 투자가 많이 된댔습니까? 부동산에 투자가 많이 된댔잖아요. 금리 인하되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 많이 한댔죠. 주식에 많이 투자되니까 증권사가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에 투자 많이 되니까 건설회사, 부동산 관련주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현대건설, GS건설, DLENC 같은 건설사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신탁회사, 한국토지신탁이나 코랑코 신탁 같은 이런 상장되어 있는 신탁회사들의 주가도 오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도 저는 추천 안 할 겁니다. 자, 근데 이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지금 추천 안 할 거냐면 이놈들의 주가가 이미 고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추천해야 되는데 원전 때문에 미리 다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천 안 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리츠 회사들의 주가가 오릅니다. 리츠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자, 이런 거예요. 저기 우리나라 뭐 지금 부산에 있는 몇 층짜리 건물이야 얼마 안 하니까 그런다 치지만 여의도나 서울 여의도나 강남 역삼동에 있는 30층짜리 사무용 빌딩 이런 것들은 수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걸 살려고 하면 한 사람이 또는 한 회사가 사기가 부담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펀드를 만드는 거죠. 자, 그걸 리츠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금을 개인이나 기관의 자금을 모아서 그들이 부동산,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투자해서 그 임대료를 뭐 하는 겁니까? 배당으로 나눠주는 거. 그걸 리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리츠 회사를 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주가 상승의 효과와 1년에 3분기 또는 분기마다 또는 1년마다 배당. 자, 그래서 리츠를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냥 저 건물, 내가 사고 싶은 건물의 주인을 되는 건데 대신에 내가 투자한 약간의 부분만큼의 주인이 되는 거죠.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투자가 많아지고 부동산 투자가 많아지면 상가용 빌딩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가격이 오르죠. 그럼 리츠는 임대료도 가격이 올랐으면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고요. 이거 쉽게 생각하십시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10억일 때 임대료와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20억일 때 임대료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리츠는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을 같이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도 되겠지만 안 권할 겁니다. 이런 건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나 권하는 주식입니다. 여러분께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럴 경우는 금리 인하가 되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회사들 주가가 오릅니다. 금리 인하인데 왜 자동차 회사가 오르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자동차는 금리가 인하가 돼야지 잘 팔립니다. 자동차는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 없거든요. 다 할부로 사는데 금리가 급등의 당시에 할부이자가 9.5 이렇게 되면 아무도 할부를 안 끊죠. 근데 금리가 인하되면 캐피탈사의 할부이자가 4%, 3%가 되면 다들 뭘로 합니까? 할부 부담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차를 바꿔볼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그나마 할부금리 하락 효과가 좀 덜한 편인데 미국은 워낙 차량들이 다 고가고 게다가 미국 애들은 다 빚으로 뭔가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어서 자동차를 금리에 할부금리에 자동차 판매량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되면 자동차가 많이 팔리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되면 미국에서 자동차가 더더욱 많이 팔리죠. 그러면 현대기아는 지금 미국에도 자동차 판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 안 할 겁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은 워낙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이 기업도 추천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소비재 업종.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된다고요? 유동성이 확대되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도 많이 될 수도 있지만 뭐가 확대된다 했습니까? 소비. 네, 그럼 당연히 소비재도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주머니 여유가 많이 생기면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동안은 다이소만 갔는데 이제부터 어디 합니까? 백화점 갈 수 있겠죠. 자, 그동안 백화점 가서 중저가만 샀는데 팬티 사고 양말 사고 립스틱만 샀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양말 안 사고 바지 사고 립스틱 대신에 세트로 사고 자, 그리고 명품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이런 유통, 화장품, 여행주의 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미리 다 갖고 있죠. 롯데관광개발 갖고 계시죠? 호텔신라 갖고 계시죠? 아모레퍼시픽 갖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니 저는 금리나 수혜주로 추천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은 여기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여지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부터가 찐입니다. 빨간색으로 해놨죠. 이번에 금리 인하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좋을 기업은 2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은행 증권주도 올랐지만 오늘 2차전지주들이 에코프로가 15%, LNF가 한 10% 가까이, 에코프로 BM이 지난주에 10몇 프로 오르고 오늘 한 5%.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며칠째를 종목을 합치면 며칠짜리를 합치면 양봉을 만들면 같은 위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보세요. 이 차트입니다. 자, 에코프로 이거 3일째 봉 맞나요? 네. 에코프로 3일, 오늘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3일째 봉하고 에코프로 BM의 3일째 봉이 크기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3일 전에는 에코프로 BM이 급등을 했고 그때는 에코프로가 쉬었잖아요. 그럼 얘가 봉이 작았죠. 그러니까 얘는 오늘은 봉이 얘가 크고 에코프로 BM은 오늘 봉이 좀 작죠. 그러니까 3일치를 합치면 봉의 크기가 동일하고 위치가 거의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 표체는 오늘 별로 안 가던데요. 얘도 그랬잖아요. 왜? 먼저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보면 다 어디 있어요? 121선을 뚫거나 뚫을 위치에 있죠. 맞나요? 지금 오늘 에코프로가 이렇게 된 위치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LNF도 오늘 좀 올라줬고요. 자, 결국은 자 이렇습니다. 금리나 수혜주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제 금리 인하까지 바라보면 워낙 주가도 바닥이고 그리고 이런 2차전지는 성장 산업이거든요. 이런 성장 산업에서는 얘들 지금 특히나 공장을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앞으로 많이 팔릴 걸 대비해서. 그럼 얘들은 뭐의 부담이 많아요? 시설 투자를 많이 해요. 이자 부담이 많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 지금이 6% 이자에서 자기들 내던 것에 3%만 되면 절반이 뭘로 잡힙니까? 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고성장 산업, 2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같이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성장 산업, 성장 초기에 있는 애들은 금리 인하가 되면 엄청나게 실적 개선 효과가 생길 수 있고 또 돈을 빌려서 시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됩니까? 좀 편안해지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기업은 금리 인하가 되면 아까 제가 뭐가 많이 팔린다 했어요? 그렇죠.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 했잖아요. 휘발유차가 비쌉니까? 전기차가 비쌉니까? 전기차가 비싸죠. 그럼 전기차는 특히나 할부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할부 이자가 떨어지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했을 때 2차전지를 지금 뭐 해야 된다? 사야 된다고 여러분께 지난주부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주장을 한 지가 3주 됐나요? 이번 달 들어서 2차전지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2차전지 관련 기업,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첸 이런 기업들이 오르고 있고 풍력 태양광 관련 기업도 하나솔루션, OCI, CS윈드도 오르고 있지만 저는 이겁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은 이미 한번 급등을 했고 2차전지는 아직도 바닥에 있으니 바닥에 있는 걸 잡자는 거죠.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사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따뜻하시죠? 엄마야 이게 이만큼 올랐나? 자, 에코프로를 포스코 퓨치엠으로 바꾸랬지만 김종배 시인장이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듣지 않을래. 그래서 에코프로를 계속 고집하고 계신 분 어떻습니까? 좋겠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2차전지를 지금 저는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되어갈 수 있을 거다.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쇼커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상승할 요인들이 꽤 많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또 빨간색으로 했죠. 또 하나 성장주 전반이 좋습니다. 특히 IT, AI, 헬스케어 이 업종은 금리 인상에 최대 피해주고 금리 인하가 돼야지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솔트룩스 같이 이런 AI 산업은 이것도 시설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시설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민감하죠. 이런 금리 인하 조건이 좋아서 대출이 자유롭게 돼야지만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같이 돈은 아직까지 못 벌어. 적자 기업이야. 그러나 앞으로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기업에 뭘 해야 됩니까? 계속 자금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금리가 높으면 은행도 돈 안 빌려줘. 그리고 사모펀드 같이 좀 투자를 할 큰 손들도 이 기업에 투자를 하기 힘들죠. 그러나 금리 인하가 되면 자, 미래 가치를 보고 야, 어차피 이자 얼마 안 하니까 돈을 좀 넣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 산업도 이런 부분에서 수혜가 되죠. 그리고 바이오 산업. 이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의 가장 직격탄입니다. 바이오는 알다시피 연구개발만 하지 매출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업에게,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CB 발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확보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은 금리 인하가 되면 너무나 좋죠. 자, 그러니 이제 눈치챘습니까? AI는 뭐 때문에 다른 이유로 네이버, 카카오, 솔트룩시 기업은 먼저 올랐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바뀌면서 AI 산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미 급등했고, 로봇은 제가 이번 달에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좀 많이 올라 있지만 이것도 차트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바이오 산업은 아직 오른 게 없습니다. 자, 여기 관련 기업들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른 게 없습니다. 자,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40만 원대 찍고 최고가 찍고 나서 쭉 밀려서 옆으로 행보하다가 이제 수렴 후에 거래량 하나도 없다가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트죠. 수렴 후 무슨 패턴? 발산 패턴. 이때는 발산하려고 해도 위에 60일선 걸렸지만 지금은 모든 이평선 수렴한 상태에서 1, 2, 3, 3일 동안 상승하면서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이렇게 터뜨렸습니다. 이 세 개의 양봉을 하나로 합치면 장대 양봉, 10% 이상짜리 장대 양봉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거죠. 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보티즈는 어떠냐면 먼저 올랐습니다. 로보티즈는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 자, 혹시 어제 로보티즈 리포트 제가 유튜브에 유료 연방에다 기업 분석 올려놨죠? 그거 보고 사셨으면 바로 30% 수익 나셨습니다. 로보티즈가 너무나 괜찮은 기업으로 특히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액추에이터를 납품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때 한번 급등했고 쉬다가 다시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사신 분은 그냥 시원하게 30% 수익 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로보티즈 로봇들이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은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부터 조금 움직인 기업, 오늘 좀 움직이는 기업 이렇게 있는데요. 로봇 기업들을 보면 자, 로보티즈, 로보스타 자, 이렇게 오르죠. 근데 사실 로보티즈는 다른 이유가 또 있었죠. 그 이유는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네, AI 산업과 로봇 산업과 바이오 산업이 네, 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 솔트룩시 AI 산업은 정책적 이슈로 먼저 올라 있고요. 로봇 기업도 로보티즈는 또 다른 정책적 이슈로 올라 있고 레인보우 같은 기업은 이제 시작. 자, 그리고 바이오 산업들은 거의 대부분 연말 연초에 올려놨다가 지금 하락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죠. 그러니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바이오를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가 됩니까? 2차 전지와 로봇과 바이오 이 세 축이 뭐가 된다고요? 앞으로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유료 연방에 뭐 올려놨습니까? 소비재주로 아모레퍼 시픽을 사고, 그리고 2차 전지로 에코프로 BM을 이야기했고, 2차 전지주를, 그리고 로봇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했고, 로보티즈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이오주로 알테오젠을 사라고 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